요즘 극장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온 세계에 알렸던 독일 기자를 다룬, 또 그 독일 기자를 광주까지 데리고 갔던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운전사 영화의 장면들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저는 좀 바빴어요. 아직은 못 보셨고요. 저도 논설위원은 지금 최고의 화제가 된 영화가 구남도하고 택시 운전사거든요. 전 지난 휴가 기간에 어제까지 휴가했는데 두 개 다 봤어요. 예,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하고 정말 오래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37년 전인가요? 그렇습니다. 37년 전에 정말로 저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가,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총을 쐈던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던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이때 힌츠페터 독일 기자가 실제적으로 했던 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푸른 눈의 목격자 독일의 힌츠페터 기자,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촬영을 할 때, 이기성 소설위원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힌츠페터 기자 때문에 그때 보도 통제에 있어가지고 몰랐지 않았습니까? 광주 참상을. 저 사람이 이제 독일 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5.18 그 촬영을 했는데 1980년도 5월 22일 날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저 참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근데 저분이 주로 어떤 기사를 썼냐면은 전남도청 앞에 시계탑은 오래 진실을 알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주로 시계탑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 1월에 이제 79세로 숨졌는데 2015년 1월 달에 이메일을 광주시청에 보냅니다. 전남도청에 있었던 시계탑이 지금 옮겨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달라. 전남도청 앞에 시계탑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앞에서 총성이 있어가지고 20여 명 넘게 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두환 정권 때 다른 자리로 좀 옮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원래 자리로 옮겨서 역사의 진실을 다시 말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게 옮겨졌어, 15일 후에. 그래서 지금도 매일 오후 5시 18분 되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3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시계탑에서. 예. 영화에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송강호 씨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당신 기자잖아, 빨리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던 대목이 나오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상당히 정부가 그동안 진상을 규명했던 내용과도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18 단체와 유족들이 했는데 법원이 그 가처분 신청 받아들였죠? 그렇죠. 인정을 했죠. 왜 받아들였죠? 어떤 부분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3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에 쓴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계엄군 그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북한군이 특수군이 침투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33곳을 문제가 있다 얘기해서 광주 5.18 유공자라든가 유가족 단체가 제시했던 그런 것을 인용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제하고 삭제하고 다시 내라. 그렇지 않으면 1회당 500만 원씩 지급을 해라.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예. 자, 인용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이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발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대외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민정기 비서관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법원이 가처분 결정서라는 거는, 결정문이라는 거는 마치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한 5.18 단체의 가처분 신청서를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해야겠다나 하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도 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선진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화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좀 과거 공무원 중세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공산 독재 체제 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금서 처분한다는 게 이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그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민정기 비서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기념식까지 열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시선과 평가와 다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그 당시 광주 당시 5.18 당시에 벌어졌던 그 상황, 그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을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치밀하게 습격을 하고 군수공장을 습격을 해서 장갑차나 차량들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하는 행동도 그건 폭동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 자체는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은, 아니 5.18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 거지만은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민정기 비서관의 이야기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렸는데요. 평가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히 이렇게 이의 신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5.18 단체와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5.18을 부정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전두환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저희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법정에 나와서 저희하고 직접 다퉈줬으면 좋겠어요. 비겁하게 그냥 이 책 뒤로 숨어 있거나 비겁하게 집안에 붙어서 변호사 보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광기 위원,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로 5.18 민주화운동 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전체가 회고록이 보면은 3권이에요. 그 중에서 1권이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무려 33곳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요.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는 말이 19곳에, 무려 19곳에 나오고 있고요.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광주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 나는 재물일 뿐이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포라는 것이 내가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 600명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 군부대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5.18 기념재단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만 해도 33곳인데 예. 물론 중복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상당수가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이해를 넘어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영화를 보면서 저도 5.18의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화화, 극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166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포함해서 190여 명이 숨진 사건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공식 집계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공식 집계가 196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북한군의 소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 들어있고 임신부인 신혼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정권 유지의 희생양으로서 학살된 사건인데 마치 이것이 북한군의 개입 속에서 우리 양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다가 이렇게 희생된 사건인 것처럼 표현된 거에 대해서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겁니다. 예,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신청 들어오면 또 판단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민정기 비서관 이야기 중에 저희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영화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향해서 표적, 겨냥해서 사격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그런 정도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법적 대응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영화를 보지 못했다. 이런 입장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